네, 감사합니다. 이게 기계식 주차기에 핸드폰을 떨어뜨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주워주러 긴급 출동 기계식 주차기 유지관리 업체에서 진행해 줬습니다. 원래는 출동비가 발생하는데 이번에 특별히 무료로 진행해 주신다고. 찾으셨나요? 찾으셨고 다행히 깨지진 않았고 잘 전달한다고 합니다. 참 자산관리의 일의 마무리는 끝이 없는 것 같군요. 별 일이 다 있네요. 저는 여기에 비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긴 한데 미술관 하나에서 저희한테 자산관리 의뢰가 들어왔어요. 근데 자산관리 분야에서도 저희가 자산관리도 하고 더 협소하게 시설관리도 클라이언트가 원하면 해주기도 하잖아요. 그 시설관리 중에서도 미하마를 맡기고 싶대요. 그러면 직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래요. 들어와 있는 업체가 있는 거야. 그 업체가 들어와서 미아 여사들을 꼽았는데 이 업체는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난 거야.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그러면은 나가겠죠? 근데 이 여사님들은 마음에 드는 거야. 그 클라이언트가. 그러니까 계속 쓰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그거를 승계하고 유니폼만 갈아입고 우리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금액 책정은 조금 더 다를 수가 있겠지. 재밌는 상황이네요. 네. 근데 거기서 갑자기 말미에 저한테 과제를 또 하나 던져줬어요. 안전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영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담당자가 물어서. 그 중에서 내일 소방점검이 있대요. 이 담당자는 소방점검이 아니라 업체 컨택만 담당하고 있어서 잘 모르는 사안에서 저희가 종합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소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라고 하면서 뭔데요? 라고 이제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내일 소방점검이 있는데 비상호흡기 이거를 비치를 해라 50여 개를 하라고 소방서에서 공문이 날아왔대요. 근데 그거를 내일까지를 해야 된대.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좀 희소해가지고 주문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 주문 제작을 해놨는데 여기가 이제 재단이고 뭐 하다 보니까 좀 더 일반 회사보다 결제나 이런 것들이 좀 빡빡하던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 주문 제작을 할 때 그때 받았던 견적으로 그때 그냥 지나가면서 받았던 견적으로 결제를 타가지고 확정 예산을 받아놨대요. 그 금액을 받아놨는데 업체가 사정을 듣더니 미술관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면 좀 더 특수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금액을 더 불린 거야. 근데 확정 예산을 받아놨잖아. 이거는 돌릴 수가 없어. 그러면은 얘네는 더 높게 불렀으니까 주문 제작 그 발주를 못 넣는 거야. 근데 당장 내일까지를 해야 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저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하면서 제가 일단은 이 모델에 대해서 모델명을 보내달라. 모델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얼마인지 견적을 여쭤본 거였고 그 다음에 격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취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이 모델이어야 되냐? 이 모델 인터넷 쳐도 안 나온다. 라는 사안도 있었고 여기까지 해결을 했어요. 그 소방업체들이랑 저희 협력업체들이랑 통화하면서 그냥 그랬어요. 연장 신청 한번 해보라고 소방서 달려가갖고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일 당장 점검이니까 달려가라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면서 달려갔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연장하면 되죠. 연장하면 되죠. 나중에 검사 받겠다고 하면 되고 비용이 조금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맞아요. 중호님은 그 용도 변경 관련해서 임차인 때문에 속썩으셨다는데 그건 어떻게 되셨나요? 아주 스트레스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와 달리 갑작스런 용도 변경 요청이 있었어서 이건 계약서와 다르다 라고 결정을 지었지만 또 어떻게 임차인분 사정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서 좋은 결과 뽑아낼 수 있도록 임대인도 설득하고 임차인도 다독이면서 가고 있습니다. 굿입니다. 굿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임차인들이 계약 전과 후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풀어내는 게 또 자산관리의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뭐 오늘 그런 거 있고 최근에 관공서 시설관리 용역이 또 감사하게도 들어와가지고 프레젠테이션 진행하고 그다음에 거기 높으신 분 미팅 진행하고 왔습니다. 근데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긴장 엄청 많이 했어요. 그냥 뭐랄까 저 개인적으로도 긴장하고 실수하지 말아야 될 텐데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자료도 많이 준비했고 지금 피부가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대부분 이제 상대하는 게 말하자면 사기업인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적인 부분이니까 맞아요. 네. 그 부분에서 나름 고충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다행히 그 공공기관하고 미팅도 잘 끝나가지고 더 그 다음 단계로 지금 착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또 그 다음 단계도 이제 회사의 입장에서는 능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력이 있지만 저 개인으로서는 이 업무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항상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그게 상당히 좀 부담이고 스트레스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직장인이라면 뭐 항상 숙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피엠님은 지금 PM 하면서 뭐가 제일 어려웠나요? 제일 어려운 거요? 제일 어려운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저희가 자산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뭐 건물 관리를 포함한 개념이다 보니까 자산이라고 하면은 건물을 끼고 있는 이제 금융까지 끼고 있는 거잖아요. 금융까지 포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유기적으로 항상 실시간 변화하는 거,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변화하는 상황과 변수들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과 이슈들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점이 항상 좀 긴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주호님은 또 하시면서 어떤 게 가장 힘든가요? 저도 비슷합니다. 월화수목금토일이 없는 마음으로 항시 24시간을 대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의 불안감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건물이란 게 항상 문제가 터지잖아요. 건물을 소유하신 분이나 사용하시는 분이나 잘 모르시는 게, 왜 건물이 물이 새지? 맞죠. 왜 건물에 불이 꺼지지? 근데 이건 당연한 건데, 왜냐면 노후화가 되면 당연히 발생하는 건데 생각보다 아무도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결국엔 저희 책임이 아니지만 저희한테 그 책임이 돌아오니 항시 긴장해 있는 상태가 좀,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종진 PM님은 너무 인위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인위적인가요? 저도 비슷한데 이제 입장이 너무 다르잖아요. 건물을 가진 사람과 그 건물에 들어가서 이제 살거나 이용하려는 사람, 그리고 저희는 그 중간에 이 사람들을 넣거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빼내는 사람들이죠. 빼낸다는 표현이 좀 보려면 관리? 네, 관리하는 이제 사람인데, 참 이 남의 것을 관리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다. 그것을 요즘에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수많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잠재적인 우리도 고객이거든. 저는 이제 K땡 은행을 쓰는데, 저희도 저도 이제 그 은행의 고객이잖아요. 그 은행장 또는 뭐 은행의 주주들이 저를 몰라도, 그러니까 항상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힘쓰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것을 서로 잘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의 고마움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지훈님 어디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위적이라면서 카메라를 보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게 제가 이 잘 나오는 각도라서. 오케이. 그러면 가장 진상으로 느꼈던 임차인, 임대인. 임차인, 임대인이라 생각나시는 것부터. 저는 가장 중요한 거죠. 연락 두절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은 상황이 계속 지속됐을 때 이분들을 찾아다니는 일이 너무 어렵거든요. 연락 두절은 임차인, 임대인 가리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가장 저는 진상이라고 생각해요. 임대인 진상 해도 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진상.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저희 서비스업이고 그쵸. 클라이언트의 대리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클라이언트의 의사를 전달받아야 되는데 긴급한데 어떻게 연락이 안 되는데, 그러면 진상 손님 되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빨리 지금 난리도 아닌데 지금 승인해주고 결제해 주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의 말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이분들하고 잘 모르는 사이입니다. 저는 임차인, 임대인이 정확하게 제 값을 잘 정해진 시간 안에만 잘 납부해 주시면, 다른 게 문제가 있을까요? 다른 건 저희가 다 맞춰드리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신뢰가 쌓여야 저희도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락이 안 되는 것만큼 더 힘든 건 없죠. 갑자기 연락이요? 약간 연락. 죄송해요. 아까 취소했는데 못 들으셨나 봐요. 여기도 같은 의견이 되어 버렸다. 그렇죠. 공범이 되었습니다. 이 PM을 하면서 보람찼던 일이, 저는 인정받을 때 보람을 받았는데, 임차인분께서 자기를 너무 신경 써주는 느낌을 받으셨는지, 거기는 커피숍이었는데 항상 저를 보면 커피 마시고 가라고 항상 테이크아웃을 뽑아서 주십니다. 그럼 저는 결제를 하겠다고 하고, 이 모습이 저는 너무 보람 있는 장면이었어요. 혹시 어떠신가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한 번은 이제 임대인 분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 본인의 건물을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담당자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 때, 내가 이 건물을 옳게 된 방향으로 관리하고 있구나 라고 느꼈었거든요. 그게 좀 보람됐었어요, 그때. 지훈님은? 저도 이제
그게 인정해주면은 이제 좋은데 사람은 참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말 한마디. 뭐 수고했다. 네, 고맙다. 저희도 이제 누군가의 호혜를 입으면 이제 고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잘못한 일 있을 때는 미안하다고 하고. 그래서 클라이언트라고 이제 하셨던 뭐 임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커피 사장님처럼 어떻게 보면 저희하고 매일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매일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작은 말 한마디에 저희도 사람인지라 많이 감동도 받고 흔들리기도 하니까 그 말 한마디를 참 신경 써서 서로 했으면 좋겠다. 거기서 이제 저는 보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은 그런 것 하나하나 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건물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을 어떻게 보면 해결사 역할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해결을 했을 때 본인 스스로도 느끼는 성취감도 있고 또 그거를 고맙다,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을 때 그때 또 성취감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